이러다가요 큰일 나겠슈. 이젠 당신이 뭐라 그래도요 전화해서 사람들 오라고 할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 군북면 석호마을인데요. 우리 집 양반이 다 죽게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 환자 있다고요? 예. 옥천 소방파출소로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걸려온 것은 병원을 가야 추위가 하는데요. 기선을 더해가던 지난 1월 25일이었습니다.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그곳으로 저희들이 출동을 하겠습니다. 예,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응급 환자 염중현 씨가 사는 석호마을은 대청댐이 생기면서 호수로 사방이 막혀 육지 속에 섬이 돼버린 곳입니다. 옥천 파출소 구급대원들은 구조대가 있는 영동소방서에 지원 요청을 하고 먼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유, 강 건너에 있다는데 저도 생소한 마을이라 뭐 찾아 어디 처음 들어보는. 초행길이라 석호마을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마을 건너편 선착장까지는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청원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사님, 얼음이 너무 두껍게 얼어서 이배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야, 배도 작고 이거 얼음이 너무 두껍게 얼은 것 같은데. 나루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얼음 위로 건너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가운데 얇게 얼은 부분이 있어갖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밖에 나와 보니 고깃배가 두 척이 있어서 고깃배를 타고 갈 생각도 했지만 그 엔진도 없고. 그런 이제 조그만 배 가지고 이거 몇 시간을 간단 말이지. 옥천 파출소 구급대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 아유 우리가 지금 저 강 건너에 그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얼음이 너무 두껍게 얼어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깰 수 있나 없나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배도 있긴 있는데 이걸 뭐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 제배니까요. 엔진 차로 싣고 왔으니까 예. 한번 하니까지 해봅시다 이렇게 해요. 예, 그럼 그렇게 해보죠. 예. 때마침 고기잡이를 나온 배주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계속된 추위에 얼음은 쉽게 깨지지 않을 만큼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강을 건넌다 해도 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얼음을 깨며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얼음이 너무 두껍게 얼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저희들은 본소에 헬기 지원을 했습니다. 전달. 환자 이송을 요청받은 곳은 공군제 765 부대. 환자 공수. 이 부대는 이미 여러 차례 구급 환자를 이송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육탐색구조 비행전대에서는 대민 지원 임무로 환자 공수 및 산불 진화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119 긴급구조대에서 긴급 환자 공수 임무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전대에서는 상부에 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옥천 파출소 구급대원들이 강을 절반쯤 건넜을 무렵 영동소방서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지금 저쪽인데 예. 저쪽 산동성이 넘어서는데 아, 진짜예요? 예. 지금 얼음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지금 어. 일단 뭐 어떤 방법이 없어서 이 배를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이제 예. 깨면서 갔단 말이에요. 예, 저기 지금요. 그러니까 저기 배가 또 하나 있으니까 예. 저걸 가지고서 한번 협조해가지고 같이 가서 빨리 깨는 예, 방향 그러죠. 뭐 하고 저희들이 빨리 뒤따라가죠 뭐. 그래서 할수 있으면 김기원 예, 반장과 우리 구조대원들도 배주자라고요. 남아있던 배를 이용해 대청호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당신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김 상사가 밑에 내려가서 한편 공군 부대에서는 김영관 소령과 승무원들이 출동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달. 나팔스 3원 12시 22분부로 스크램블. 12시 22분 드디어 출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꼬박 2시간 동안 얼음을 깨면서 강을 건너온 옥천 파출소 구급대원들은 드디어 석호마을 강어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강어귀에서 마을까지는 400여 미터. 염중현 씨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119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나왔나 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자, 전봇대를 따갖고 둘은 말로 직접 뛰고 나는 헬기 타서 이따 뛸 테니까 그리 뛰어가라고 해. 가자고. 벌써 3일이 넘게 저러고 앉아서요. 구급대원들은 우선 염 씨의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환자를 수술할 헬기가 모양인데 아주머니, 아저씨는 저희들 돌볼 테니까 바깥에 나서 빨간 천으로 헬기를 향해 흔드세요. 네? 아, 예? 공군 헬기는 산 능선을 따라 마을 어귀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상황을 받고 현장 상공에 도착해 보였더니 지상에서 헬기를 향해서 손짓하여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착륙을 위해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주위에 장애물이 많아 착륙할 만한 장소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마을 건물들이 노후한 슬래트 건물들이어서 착륙 접근 시에 바람 영향으로 인해서 가혹 피해가 예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착륙 장소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동 소방서 구조대원들도 마을에 도착했고 이제 헬기만 착륙하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청호 주변을 따라서 뛰었습니다. 예, 뛰다 보니까 헬기가 뒤 따라오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헬기 착륙장이 없어서 앞으로 뛰어가면서 앞에 대청호 물이 빠져갖고 넓은 공간이 있는 데로 가라고 손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로 헬기를 착륙시키고 저는 곧바로 그 헬기 있는 데까지 뛰어갔습니다. 헬기가 착륙했다는 연락을 받은 119 대원들은 염중현 씨를 들것에 옮겨 싣고 헬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누울 수 없는 환자를 대원들은 앉힌 상태로 옮겨야 했습니다.
공군 구조사와 119 대원들은 체온 유지를 위해 염 씨의 몸을 담요로 감싸고 헬기에 옮겨 실었습니다. (10여) 분의 비행 끝에 공군 헬기가 도착한 곳은 옥천 체육공원 운동장이었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구차의 환자를 옮겨 싣는 것으로 3시간 30분에 걸친 119와 공군 구조대의 합동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감기가 좀 들렸는데 병원을 갈래도 이제 날마다 일기예보를 듣는 거죠. 내일은 어떨란가. 그래 됐고 한 20일 넘으니까 자꾸 초지더라고요. 바람이 되게 따갑고 불고 이래서. 그래 오늘만 내일만 하다가 감기가 세고 이러다 보니까 소변도 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부동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그렇게 내어간에 이제 서로 붙들고 그냥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아주 엄청 불편했어요 내가. 마을이라고 해야 세 집밖에 남지 않았고 이웃도 모두 60이 넘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바랄 수 없었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호흡곤란으로 고생하던 염중현 씨. 3일 전부터는 소변도 보지 못하는 심각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요? 뭐가 필요해요? 배를 이용할 요량으로 날이 풀리기를 기다렸지만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 얼음은 두꺼워져 갔습니다. 몸속에 소변이 차오르면서 눕지도 못하고 안전자세로 꼬박 3일을 보냈습니다. 여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해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데 이러다가 당신은 어떻게 되면 어떡해요?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내가 됐고 이제 119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아이고 뭐 나던 사람 뭐 그렇게 괴롭게 말아 여러분을 괴로움을 제끼느냐고 그러지만 어쩌느냐고 그래서 좀 안식구가 119에 신고를 하자고 해가지고 안식구가 좀 119에 신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서로 좀 병원까지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넘은 염중현 씨. 찬바람에 병이 다시 악화될까 봐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심하시면요. 그러나 이제는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에 조금은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